우리나라 인구가 내일 오후 6시 36분 5천만 명을 돌파합니다. 법원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의무 휴업을 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세부 항목별 분양 가격을 공개했다면 아파트 건축 원가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유럽 경제 우려에 대한 노출을 이유로 세계 15개 대형은행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 급락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종성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에 1850선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1.76포인트, 2.21% 하락한 1847.39의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 등 글로벌 경기 지표 악화에 무디스의 글로벌 주요 15개 은행 신용 등급 강등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2조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그 여파를 고스란히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10억 원, 43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이 8거래일 만에 7,325억 원의 순매수세로 돌아서며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3,98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 전자, 운송장비, 철강금속, 제조업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의료정밀, 전기가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이 부각된 한국전력이 1.59% 올랐지만 그 외 현대중공업, KB금융, 삼성전자, LG화학 등은 하락했습니다. 신작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에 NC소프트가 1.66% 오르며 닷새째 강세를 이어갔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해외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로 외국인들이 선물 현물을 대거 매도하면서 국내 증시가 폭락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만 2조 646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는데요. 4천억 원에 가까운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전날보다 2.21% 하락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의 선물 매도 물량은 지난 2010년 1월 2조 2,965억 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물량입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 따라 프로그램 차익 거래 매물이 3,581억 원이나 쏟아졌는데요. 현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닷새 만에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2,409억 원을 내다 팔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이날 증시 급락은 실물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와 정책 리스크에 대한 불안으로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추가 양적 완화 조치가 나오지 않은 데다 미국과 유로존, 중국 등 주요국들의 경기 지표가 동시에 나빠지면서 전날 뉴욕 증시는 2%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무디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세계 주요 은행 15개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도 오늘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데 한몫을 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균 삼성증권연구원은 무디스가 글로벌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각 은행들의 담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현물보다는 선물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원배 현대증권연구원은 대형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에 미국과 유럽, 중국의 경기 위축까지 커지면서 외국인들이 대규모 해지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포트폴리오 조정 관점에서 선물 매도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도 이후 증시 상황이 궁금한데요.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대규모 선물 매도를 보인 후 단기적으로 증시가 추가 하락한 경우가 많다며 당분간 글로벌 경기 상황과 유로존 재정위기 수습 등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연구원은 외국인들이 1만 계약 이상 대규모 선물 매도를 한 이후 단기적으로 장이 하락한 경우가 많았다며 해외 변수들을 지켜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심상본 KDB 대우증권연구원은 외국인들이 단기 하락에 베팅을 한 만큼 지수의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현재 외국인들의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수가 좀 떨어졌다고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내일 오후 6시 36분 5천만 명을 돌파합니다. 통계청은 장래 인구 추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시대가 내일부터 열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세계 인구는 70억 5천만 명을 기록해 한국인의 비중은 0.7%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5천만 명을 돌파한 것은 1983년 4천만 명을 달성한 이래 29년 만입니다. 그러나 인구 5천만 시대는 낮은 출산율 탓에 33년간 지속하다가 2045년에는 4천만 명대로 다시 내려갈 전망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2010년 총인구의 72.8%인 3,598만 명에서 2040년 2,887만 명으로 700만 명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의무 휴업을 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일부는 롯데쇼핑과 에브리데이 리테일, 이마트, 홈플러스, GS 리테일이 영업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강동구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강동구 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의무 휴업일인 오는 24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세부 항목별 분양 가격을 공개했다면 아파트 건축 원가 가격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이모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건축 원가를 공개해야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후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분양 아파트에 대한 건축 원가를 공개하라는 결정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권익위는 보유 정보가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공기업은 일반 사기업보다 국민의 감시라는 측면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현지 시간 어제 유럽 경제 우려에 대한 노출을 이유로 세계 15개 대형은행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했습니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은행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와 모건 스탠리 등 미국의 5개 대형은행을 포함해 캐나다 왕립은행과 도이체방크, BNP 파리바, 크레디트 스위스 등 유럽은행 9곳이 포함됐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은 유일하게 석 단계 강등됐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HSBC, RBS 등 4곳은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낮아졌으며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 등 나머지 10곳은 2단계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어제였죠. 21일 동탄이 신도시 청약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신도시 최초의 소비자 대상 청약 설명회였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현장 화면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1일 동탄이 신도시 아파트 청약자를 대상으로 동탄이 신도시 IR과 청약전략 대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신도시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청약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설명회에서는 동탄이 신도시 비전과 투자 가치, 부동산 패러다임 변화와 시장 대전망 등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동탄이 신도시는 롯데건설, 오남건설, GS건설, 호반건설, KCC건설, 모아종합건설 등 6개 업체가 참여해 5,500여 가구를 분양합니다. 동탄 신도시는 총 1,000만 평이 넘어 분당의 1.8배, 일산의 2.2배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신도시로 이달 말 동탄 2 신도시에서 첫 분양이 시작됩니다. 지난 2004년 동탄 1 신도시 분양 당시에는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과 수억 원의 프리미엄으로 청약 대박을 터뜨린 바 있어 동탄 신도시의 가치는 이미 시장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다른 신도시와의 차별성 중 가장 중요한 대목은 자족 도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탄 인근에 삼성 반도체, LG전자, 3M 등 집적되어 있는 시설들이 기존 시설들이 많이 있으며 지구 내에도 일반 산업단지, 판교 테크노밸리 2배가 되는 동탄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강력 비즈니스 콤플렉스 등 145만 평의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5.14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지금 동탄 2 신도시의 경우가 전백건 제한 기간이 단축되는 등 최대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드렸듯이 강력교통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풍부한 자족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분양 전망은 밝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탄2 신도시의 가장 큰 장점은 단지 서쪽의 KTX 광역 환승시설을 통해 서울 20분, 전국 2시간 이내로 접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경부고속도로와 용서고속도로를 이용하면 30분 내 서울에 접근할 수 있는 등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를 자랑합니다. 투자 가치도 높습니다. 현재 6개 업체가 동시 분양에 나섬에 따라 인근 아파트보다 우월한 입지의 신규 아파트임에도 분양가는 오히려 인근 시세보다도 낮게 책정될 예정입니다. 또 현재 3년인 전용 85평방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 전매 제한이 1년으로 줄어들어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합니다. 분양대금 30% 정도 납부한 상태에서 전매를 통해 분양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3년 보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 후 2년만 지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 최대 신도시로 조성되는 동탄 신도시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네, 어제 전국적으로 정전 대비 위기 대응 훈련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절전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전력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자세한 내용을 사회부 임진혁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임진혁입니다. 네, 임 기자, 여전히 우리 생활에서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고요? 네, 최근 서울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점들은 더위에 지친 손님들을 맞기 위해 에어컨을 강하게 틀고 있는데요. 문제는 출입문을 활짝 열어놓고 영업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서울 명동에 나가보니 이런 가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정부가 다음 달부터 문을 열고 에어컨을 트는 점포에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게들은 문을 열어놔야 더 많은 손님이 들어오고 매출도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인데요. 이 같은 행태는 소비자들이 조장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님이 먼저 문이 열려 내부가 잘 보이고 시원하게 쇼핑할 수 있는 매장을 찾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전력 상황을 살펴보면 이 같은 에너지 낭비를 관대하게 바라만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극심한 가뭄과 더불어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우리나라 전력 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7일 예비 전력이 350만 킬로와트 밑으로 내려오며 전력 수급 경보가 관심 단계로 떨어졌는데요. 갑작스러운 발전소 고장이나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경우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여름도 아닌데 전기가 부족한 이유는 본격적으로 전기 사용이 증가하는 7, 8월을 앞두고 발전소 일부가 정비 중이기 때문인데요. 전력거래소는 올 여름이 끝나도록 국내 전기 사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에너지 절약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알면서도 절약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지난해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자의 99.4%가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이 가운데 3분의 1은 습관이 되지 않아서 생활이 불편해서라는 이유로 에너지 절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불편하더라도 에너지 절약을 하고 싶다는 의견은 2010년 92%에서 2011년 86%로 대대 감소했고요. 이 때문에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에너지관리공단이 올 여름을 맞아 배포한 절전 행동 요령에 따르면 실내 온도 26도 이상을 유지, 전력 피크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전기 사용 자제,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콘센트 뽑기, 사용하지 않는 곳에 냉방과 조명 끄기 등입니다. 대부분 평소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결국 에너지 절약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들이 유사 인터넷 언론의 음해성 보도에 맞서 반론과 해명을 싣는 웹사이트 반론보도닷컴을 개설합니다. 한국광고주협회는 다음 달 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사이비 언론 보도에 대한 반론과 해명을 전문적으로 싣는 반론보도닷컴 개설을 위한 안건을 상정해 이르면 오는 8월 말, 늦어도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협회는 반박과 해명을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려 반론 보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3가 국내외에서 친환경 제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3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탄소 성적 표지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성적 표지 제도는 제품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8일 미국 안전규격기관으로부터 친환경 제품 인증 최고 수준인 플래티넘 등급을 받았습니다. 동아우측하는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함께 휴전선 155마일 횡단에 참여할 대원을 모집합니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7월 2일 경기 광화군 광화읍 월곤리 예정자 연미정에서 출발해 8월 3일 강원 고성군 토성면 세계 잼버리 수영장까지 250km 구간을 7박 8일간 걷게 됩니다. 만 13세부터 18세 청소년 155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하고 참여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 행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KT는 올 하반기부터 휴대전화 개통 후에도 모바일 교통카드를 탑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심으로 모바일 선불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개통 시 티머니나 캐시비 중 하나를 미리 선택해야 했지만 앞으로 편리하게 모바일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6월 20일 금요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